2024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공복 여러분, 공백입니다. 모두 잘 지내고 계셨나요? 오늘은 드디어 올해 마지막 월말정산 영상입니다. 2024년 12월에 공백이가 읽은 8권의 책 그리고 3권의 스페셜 픽 도서 지금부터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네, 그럼 해외 소설부터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저번 달부터 아주 재밌게 읽고 있는 시리즈가 있죠? 첫 번째 책은 앨리스 피터스의 캐드펠 수사 시리즈 5번째 책 세인트 자일스의 나 환자입니다. 요 5권은요 이런 내용입니다. 캐드펠이 사는 마을에 어떤 귀족이 결혼을 하러 와요. 그래서 그 결혼 행렬이 마을로 쭉 들어오게 되는데 신랑 될 사람은 굉장히 나이든 남작입니다. 근데 이 사람 굉장히 무례해요. 마을 입구에 서서 행렬을 구경하는 나 환자들에게 굉장히 모멸감을 줍니다. 반면 신부는 너무나 어리고 천사 같은 여성이에요. 이 여성이 큰 재산을 상속받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거의 팔려가듯이 지금 두 사람이 결혼을 하고 있는 상태거든요. 자, 이런 한편 또 누군가 살해되어야지만 추리소설이겠죠. 결혼식 바로 전날 밤에 이 신랑 될 남자, 못된 남작이 살해당합니다. 그리고 이 배후에 뭔가 수상한 인물이 있다는 것을 캐드펠이 눈치채게 돼요. 모든 추리소설이 그렇지만 이 캐드펠 시리즈 보다 보면 약간 진짜 추접스러운 인간 군상을 보게 되거든요.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서는 그에 저항하는 어떤 맑은 영혼들이 있고 그 스펙트럼 사이에서 이렇게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그게 참 재밌는 것 같습니다. 캐드펠 시리즈 5번째 책이었습니다. 네, 캐드펠 시리즈 6번째 책도 바로 이어서 소개해드려야겠죠? 책의 제목은 얼음 속의 여인입니다. 이게 시리즈 중에 가장 반응이 좋은 책 중에 하나라고 하는데 내용은 이래요. 배경이 1139년인데 이 당시 잉글랜드가 왕위 계승 전쟁을 하느라고 나라가 완전 쑥대밭이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막 여기저기에서 도적대가 판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적대의 위험을 피해서 한 귀족 남매가 수도원으로 피신을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피신하는 길에 한 수녀도 같이 동행을 하게 되고요. 그런데 아무리 기다려도 이 사람들이 오지를 않아. 그래서 캐드펠이 이들을 찾아 나서게 되거든요. 그러다가 꽁꽁 언 강물 속에서 얼음이 되어버린 여성의 시체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죽어있는 여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정황을 보니까 그냥 단순 도적대의 짓이 아니에요. 그래서 캐드펠은 이 사건을 뒤쫓게 됩니다. 이 소설은 그간의 시리즈들 중에서 가장 스케일이 크고 다이나믹한 회였던 것 같아요. 보점이 굉장히 재밌었고 제가 캐드펠 시리즈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사건에 휘말린 모든 주인공들이 굉장히 당차고 능동적이라는 점이거든요. 그런 캐릭터의 매력을 만끽하는 것도 재밌었습니다. 캐드펠 시리즈 6번째 얼음 속의 여인 소개해드렸고요. 다음 책 넘어가 볼게요. 네, 다음 책이고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 픽 도서입니다. 이 책은 제가 소개해드리면 아마 많은 분들이 의외라고 생각하실 거예요. 저조차도 제가 이 책을 재밌게 읽게 될지 몰랐거든요. 어떤 책이냐? 짜잔! 레베카 야로스의 포스윙입니다. 요거 판타지 소설인데요. 보면 엄청 두껍고 커요, 책이. 그런데 진짜 홀린 듯이 너무 재밌게 읽었습니다. 제가 사실 이 책을 읽기 전에 책 소개를 먼저 들었는데 이 책이 판타지 소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판타지 소설을 별로 좋아하지 않기도 하고 책이 이렇게 두껍잖아요. 게다가 이 책이 무슨 드래곤과 관련된 책이래요. 판타지 소설의 드래곤? 이거는 내 취향이 아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한참 동안 이 책을 책상 위에만 올려놨어요. 그런데 제가 인스타그램에 즐겨보는 그 리뷰어분들이 이 책이 다 너무 재밌다는 거예요. 제가 그분들을 팔로우 했던 게 저랑 책 취향이 맞아서였거든요. 그런 분들이 재밌다고 하니까 어쩌면 나도 재밌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들어서 이제 굉장히 한가했던 날 큰맘 먹고 이 책을 펼쳤죠. 그리고 한 50페이지 읽었나? 바로 알았죠. 이거 재밌구나. 이 책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드래곤이 나오는 판타지 소설입니다. 주인공이 바이올렛이라는 여성인데요. 이 친구가 선천적으로 굉장히 체구가 작고 몸이 약해요. 그래서 원래 자기의 꿈은 나라의 역사를 기록하는 서기가 되는 거였는데요. 이 친구네 집안이 굉장히 명망 있는 이름 높은 드래곤 라이더 집안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머니의 강요에 의해서 드래곤 라이더가 되고 말아요. 여기서 말하는 드래곤 라이더가 뭐냐? 드래곤이랑 1대1 관계를 맺고 드래곤을 타고 다니면서 이제 전쟁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전쟁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들이고 그만큼 사망할 위험이 무지무지 높아요. 굉장히 강인한 사람만이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라이더가 되는 시험도 굉장히 가혹하고요. 이 드래곤이 워낙 포악해서 언제라도 살해당할 수 있고 전쟁 자체도 최전방에서 치르고 있고 이런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 몸이 약한 바이올렛이 뚝 떨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1편의 내용은 바이올렛이 드래곤 라이더
라이더가 되기 위한 시험을 치르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일들, 그리고 이 국가를 둘러싼 체제의 비밀과 바이올렛의 파트너와 관련된 이야기, 이런 게 담겨 있습니다. 이 소설이 굉장히 재미있는 판타지인데 한 가지 주의하셔야 할 것이 청소년들이 읽기에는 책이 좀 야해요. 굉장히 수위 높은 러브씬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 세계관의 흥미진진함과 어떤 이 러브씬의 폭발적인 파워, 체제 자체가 품고 있는 어떤 메시지들이 굉장히 잘 어우러져서 정말 밸런스가 좋게 재미있게 읽은 소설이었습니다. 그간 제가 어떤 책을 평가할 때 재미라는 요소를 그렇게 중요하게 두지 않았어요. 물론 재미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책장을 끝까지 넘기기는 하지만 그래도 제가 좋은 책이다 라고 얘기할 때는 항상 재미보다는 뭐 의미와 여운 같은 것이 더 중요했거든요. 그런데 올해 제가 정말 취향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재미있는 책들이 가지는 파워를 알게 됐고 이 책은 그 재미만으로도 충분히 스페셜픽으로 꼽을 만한 책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 책 2편 읽고 있는데요. 그것도 빨리 읽고 여러분께 소식 전해드릴게요. 이번 달 저의 첫 번째 스페셜픽 도서 레베카 야로스의 포스윙이었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 책은 제가 작년 12월에 한번 소개했던 책인데 기억이 나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책이냐? 비키 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입니다.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픽 도서고요. 이 책은 제가 작년에 읽었을 때도 스페셜픽으로 꼽았어요. 근데 읽고 나서 한참 뒤에도 이 책의 장면들이 문득문득 계속 떠오르고 생각보다 여운이 너무 긴 거예요. 다른 업무 때문에 이번 달에 다시 읽게 됐는데 다시 읽으니까 더 좋아. 그래서 어김없이 또 스페셜픽으로 꼽게 됐습니다. 이 소설집에는 짧은 소설 4편이 실려 있는데 표제작인 크리스마스 잉어의 내용만 소개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오스트리아의 한 가족이 있어요. 이 가족은 크리스마스에 다 같이 모여서 집안 대대로 내려오는 레시피대로 요리를 해먹는 그런 전통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행사의 핵심 코스가 뭐냐면 크리스마스 바로 전날 산 아주 좋은 잉어를 가지고 요리해 먹는 것입니다. 근데 오스트리아가 이제 나치 독일과 합병을 하고 전쟁이 터지니까 먹을 걸 구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져요. 모두가 굉장히 궁핍한 가운데 크리스마스를 맞게 되는데요. 이 행사에 항상 중심이 됐었던 고모가 크리스마스 3주 전에 어디선가 굉장히 비쩍 마른 잉어 한 마리를 구해옵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 때까지 이 잉어를 그 집안 욕조에서 키우다가 크리스마스에 잡아먹자 이렇게 된 거죠. 그런데 이 3주 동안 가족들이 잉어랑 정이 들어버려요. 그래서 막상 크리스마스가 됐는데도 아무도 이 잉어를 잡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 소설집인데요. 이게 굉장히 좀 처절하고 참담한 엔딩이거든요. 사실 이 소설집에 있는 4편의 소설이 모두 다 그래요. 왜 사람이 어느 순간 와르르 무너지는 이런 순간을 너무 잘 포착하고 있어서 그 서글픈 장면 하나하나가 굉장히 여운이 깊었습니다. 이 소설집은 진짜 꼭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말씀드리는 이 여운이 뭔지 바로 아실 것 같아요. 이번 달 저의 두 번째 스페셜 픽 도서 비키 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였습니다. 네, 다음 소설도 휴머니스트 세계문학 시리즈인데요. 어떤 책이냐? 세라 온 주잇의 뾰족한 전나무의 땅이라는 책입니다. 이 소설도 굉장히 여운이 깊었는데 이전에 소개해드린 크리스마스 잉어와는 완전히 다른 결의 여운이었어요. 이 소설이 뭐랄까 별다른 줄거리가 없어요. 소설의 화자가 한 작은 어촌 마을에서 여름을 보내기로 합니다. 원래는 그냥 혼자 조용히 지내면서 은둔하면서 일하면서 이렇게 보내려고 했는데 이 남자가 묵는 하숙집 주인과 동네 사람들이 남자를 무척 환대해요. 그래서 이 남자가 마을 이것저것 행사도 참여하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마을 사람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거든요. 사람들이 이 남자에게 자신의 인생에 대한 소소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 그게 이 소설을 구성하는 가장 큰 이야기의 줄기입니다. 이 소설이 전체적으로 굉장히 평온하고 온화해요. 근데 그러는 중간중간에 문득 가슴에 퍽퍽 박히는 문장들이 있습니다. 이게 참 별거 아닌 문장인데 예컨대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기의 엄마를 소개하면서 뭐라고 소개하냐면 삶에 조금도 상하지 않은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또 하숙집 아주머니가 자신의 결혼식을 회상하는 장면이 있는데 여기서는 이런 문장이 나옵니다. 난 결혼식을 여기서 했어. 토드 부인이 뜻밖의 이야기를 했다. 그러고는 한숨을 쉬는 소리가 들렸는데 행복한 생각을 할 때마다 영원히 마음 한쪽은 후회에 젖을 수밖에 없다는 듯한 한숨이었다. 이런 문장들이 중간에 콕콕 박혀 있거든요. 그래서 인간이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을 때 나오는 이런 묘사들이 저는 너무 좋더라고요. 비키 바움의 크리스마스 잉어가 인간이 무너지는 순간을 포착했다면 이 소설은 그런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현재에 단단히 발을 딛고 살아간 그것들을 떠올리는 인간의 모습을 볼 수 있어서 무척 인상 깊었습니다. 꼭 그런 책이 있어요. 스페셜픽으로 꼽지는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마음속에서 스페셜픽이 되어버리는 책들이 있거든요. 아마 그런 책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세라 온 주잇의 뾰족한 전나무의 땅이었어요.
네, 다음 책은 한국 소설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으로 소개해드린 책입니다. 어떤 책이냐?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입니다. 7분의 작가님이 함께 쓴 돌봄 소설집이었죠. 이 책은 여러 가지 돌봄의 형태를 포착하고 있는데요. 특이하게도 누군가를 돌보는 이 돌봄의 주체가 모두 청소년입니다. 우리가 보통 청소년은 돌봄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고 그렇게 그려왔었는데 이 소설은 아닌 거죠. 이 책의 아이들은요, 심한 알레르기를 앓는 남자친구를 돌보기도 하고요.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를 돌보기도 합니다. 또 은퇴한 전투 로봇과 각별한 인연을 나누기도 하고요. 무엇보다 이 성장하고 급변하는 자기 자신을 돌보기도 해요. 또 연인, 부부,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묶이지 않은 채 타인을 돌보는 다양한 가능성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이런 돌봄의 여러 가지 색깔을 보는 것이 이 책의 묘미였던 것 같아요. 이 소설이 청소년의 돌봄을 이야기하고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성장담과도 이어지게 되거든요. 사실 돌봄을 주고받는 모든 사람이 어떤 변화와 성장을 겪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면에서 이 이야기도 굉장히 유효하다고 여겨졌어요. 소설 각각에 대한 더 정확한 이야기는 제가 위쪽에 링크 걸어드릴 거니까 그거 꼭 참고해 주시고요. 여담으로 제 인스타그램에서 지금 이 책 증정 이벤트 하고 있거든요. 이 책 궁금하신 분들은 이벤트도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돌봄 소설집 너의 오른발은 어디로 가니? 였습니다. 네, 다음 책입니다. 이번 달 저희 3번째 스페셜 픽 도서고요. 임지은 작가님의 산문집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입니다. 믿고 보는 작가라는 게 있잖아요. 저한테 임지은 작가님이 그래요. 아마 많은 독자분들이 그러실 거고. 그래서 임지은 작가님 신작? 당연히 스페셜 픽이겠지 하고 봤는데 역시나는 역시나였고요. 이전의 작품들보다도 훨씬 좋았던 것 같아요. 임지은 작가님의 에세이는요, 일상의 구석구석을 아주 촘촘하게 보게 하고 사람을 아주 먼 곳까지 데려가는 것 같습니다. 저는 생활에서 어떤 불편함이 느껴지거나 제 감정의 모순 같은 것들이 느껴져도 요거를 이렇게 가만히 진득하게 들여다보고 글로 표현하는 능력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없거든요. 그런데 임지은 작가님은 매번 그것을 자기만의 스타일로 해내고야 말아요. 그리고 그걸 해내는 사람의 산문집은 이렇게 깊을 수밖에 없구나. 그리고 이렇게 복잡할 수밖에 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책을 보다 보면 임지은 작가님이 저랑 굉장히 비슷한 구석이 많아요. 어린 시절의 가난과 가족들에 대한 이야기, 연애, 친구 사이에서 겪었던 마음들, 그간 쌓인 어떤 좋은 것에 대한 갈망, 이런 부분들을 보면 엄청난 동질감이 느껴지거든요. 그런데 그 비슷해 보이는 사건들 속에서도 이 사람은 그것을 납작하게 단순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아주 집요하게 파고들어요. 요게 제가 잘 못하는 일이어서 참 동질감이 느껴지다가도 너무 부럽고 멀어 보여서 또 마음이 벌어지기도 하고 이런 복잡한 마음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품었던 이런 양가적인 감정, 모순의 감정들을 워낙 또 잘 포착해내는 게 임지은 작가님이라서 이건 읽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책이었던 것 같아요. 오랫동안 마음에 품고 사랑할 에세이를 찾는 사람이라면 이 책을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로 이 글들이 여러분 삶의 그 구석구석을 휘젓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임지은 작가님의 산문집 이유 없이 싫어하는 것들에 대하여 였습니다. 네, 이번 달 마지막 책입니다. 조수용 대표님의 일의 감각이라는 책이에요. 이 작가인 조수용 대표님은 매거진비 발행인이기도 하고요. 진짜 우리가 그 이름만 대면 알 법한 큰 과업들을 아주 성공적으로 이끌어온 분입니다. 몇 개만 예를 들면 네이버의 그 녹색창 디자인, 그리고 사옥 디자인, 매거진비, 사운즈 한남 같은 것들이요. 진짜 디자인 브랜딩 업계에서는 모를 수가 없는 분이거든요. 제 경우에는 제가 진짜 오랫동안 사랑하고 자주 펴봤던 책, 잡스 에디터를 통해서 이 조수용 대표님의 인터뷰를 처음 접했는데 그게 몇 페이지짜리 글임에도 불구하고 저한테 굉장히 오래 남는 엄청난 인사이트가 됐단 말이죠. 그래서 제가 이분의 글은 웬만하면 다 읽어봐야겠다. 그러고 있던 와중에 이렇게 신간이 출간이 된 겁니다. 이 책은 제목처럼요, 그가 일하는 사람으로서 가지고 있었던 감각 그리고 가치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책입니다. 큰 일을 연달아 해낸 사람, 그리고 개인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던 사람의 어떤 철학과 마인드를 볼 수 있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책이었는데요. 조금 아쉬웠던 점도 있어요. 제가 그 이전에 글들을 너무 잘 읽어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책의 밀도가 조금만 더 높았으면
어땠을까? 거대하고 보편적인 이야기들보다 조금 더 촘촘한 이야기들이라면 세밀한 카테고리였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좀 아쉽더라고요. 그렇게 했으면 대표님의 인사이트가 훨씬 더 잘 전해졌을 것 같아요. 뭐 이러나 저러나 여전히 저에게는 아주 큰 영감을 주는 작가 조수용 작가님의 일의 감각이었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2024년에 읽은 책들을 여러분께 소개해봤습니다. 올해는 뭔가 이 연말이 좀 연말 같지 않고 정신없고 실감이 안 나는 것 같아요. 저는 전체적으로 약간 붕 떠있고 어리둥절한 해를 보낸 것 같은데 모쪼록 뭐 내년에는 좀 더 단단해질 수 있기를 기원해봅니다. 아마 그 과정에 분명 좋은 책들의 도움을 많이 받게 될 거고요. 또 그 책들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 자, 저는 이제 월말정산 12월까지 다 끝내고 나서 이제 한 해를 통틀어 연말정산을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 영상도 곧 업로드 될 텐데 많이 시청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쯤에서 물러가겠습니다. 시청해주신 공복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멋지게 책 읽는 시간 되세요. 공백의 책단장이었습니다. 안녕.